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73강으로 육식갑자의 38번째인 신축일에 난 사람 신축일주의 세 편 중 마지막 편인 하편이 되겠습니다. 신금과 축토로 이루어진 신축일주의 성정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축일주는 진사가 공망으로서 화토가 공망이 됩니다. 화와 토가 공망이 되고 진사가 공망이니까 화토가 공망이 되는데, 즉 토인성 공망으로서 배우는 것에 마음은 있지만은 인성 공망인지라 실제로 남들처럼 배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성은 모친에 해당하여서 모친에 대한 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여서 공망에 있는 인성은 부드럽지 못함을 나타내고, 또 인성은 문서적인 면에서도 길하지 않으니 모든 문서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조심을 하라는 뜻도 공망에 담고 있습니다. 또 화공망은 병정화 공망으로서 병화의 관은 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신금과 병신 합이 되어서 유정하는 관계를 이루어 갈 수는 있으나 공망이기 때문에 관의 사회적인 발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설령 또 관으로 성공을 하였다 하여도 공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서 성공한 자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 정화의 간이 강할 경우에는 화소 주옥이 될 것으로서, 또 신금이 강한 화기에 의해서 지금 녹는다는 것이죠. 화소 주옥이 될 것이라서 신금의 가치가 절하될 수 있지만은 공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정화의 화력이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관의 정화의 화력이 강할 경우라면은 딴 곳에서일까, 즉 관은 배우자의 여명일 경우에는 또 바람에서일까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신축일주가 연지가 진술축미띠에 해당한다면은, 즉 용띠와 개띠와 소띠와 양띠에 해당한다면은 일지가 축이기 때문에, 신축의 축이기 때문에 기문백이살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문백이살은 해당하게 되는데, 기문백이살은 휴식과 감금을 의미하여서 이거는 그냥 선의의 휴식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휴식과 감금을 의미하여서 일의 방해자가 나타날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신금에서 일의 방해자는 타인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신금에서 가장 또 일의 방해가 심한 것은 형제인 경금이 되겠죠. 형제인 경금이 되는데, 형제인 경금은 축에서 또 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묘지에 놓인 형제의 방해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원만한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해결을 우선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더욱 지체되거나 분리, 감금되고 또 사건, 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일주의 비겁인 경금 형제는 묘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축일주가 남자일 경우에는 정화인 편관을 자식으로 보는 것이죠. 정화인 편관을 자식으로 보아서 명주일간인 나를 극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부친의 뜻을 순종하는 관계는, 아들이 부친의 뜻을 순종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화는 축에서
묘지 화계의 인연이니 화공망의 인연이라서 그 자식이 종교에 기여하거나 학술, 예술의 적성을 타고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이 화계에 들고 공망이라면은 명주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자식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축 일주는 탕화살 일주입니다. 탕화살 일주는 지지에 축의 글자나 아니면은 인의 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오의 자가 있으면은 탕화살 일주에 해당하겠습니다. 탕화살은 불과 물에 의한 재해를 의미하지만은 약물에 의한 중독을 포함하며 약물에 의한 중독, 그리고 또 감정의 북받침을 나타내어서 일순간에 감정이 끓는다는 것으로, 탕화는 끓는다는 것이죠. 끓는다는 것으로 정신적인 분야를 포함합니다. 정신적인 분야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탕화살 자체만으로는 살성이 약하지만은 기문관살인 자유, 추고, 진해, 미인, 술사, 신묘 등의 기문관살이 있거나 아니면 원진살로서 유인, 축오, 진해, 자미, 술사, 신묘 등의 원진살이 있거나 또는 육해살, 형충 등이 겹쳐 있고 일주에 근이 없거나 또는 운에서 형충을 받을 때는 탕화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살성이 되겠습니다. 탕화살이 있으면은 약사나 소방관, 화공약품 등에 관련하여서 살성이 또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을 가진다면 살성이 대체되어서 탕화살의 흉의가 없었거나 반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업의 종사자는 이외로 탕화살을 가진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약사나 소방관, 화공약품의 종사자는 이외로 탕화살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축일생에, 그래 축일에 난 사람이 명식에 술, 오, 미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일생에 인일에 난 사람이 명식 내에 사주 내에 인이나 사나 인사신 사명살이 있거나 아니면은 축오에 축이 아니고 오일에 난 사람, 오일에 난 사람의 명식에 진의 글자나 오의 자나 축이 있다면 탕화살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또 흉살이 크게 오는 때는 일간이 극을 당하는 명조로서 대운과 세운에서도 극을 하고 지지로 위와 같은 운이 올 때는 흉의가 크게 옵니다. 대운과 세운에서도 극을 할 경우에는 흉의가 크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축 일주의 배우자 공인 지장간에, 그러니까 배우자 공의 지장간이죠. 축의 지장간에는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으며 또 편인인 기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토 편인이 자리하여서 배우자가 엄마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에 일일이 간섭하려는 잔소리가 심한 배우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축 일주의 모친 기토 편인이죠. 편인이며 편인이 기토가 축을 보면은 양궁에 있고 또 묘화계에 든 모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축에서 양궁에 놓여있죠. 양궁에 놓여 있고 또 기토가 또 축을 보면은 묘인 화계에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인은 또 이렇게 해서 편인은 계모를 나타낼 수도 있고 서모와 계모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모와 계모와도 인연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양궁에 들어서 누군가를 직접 양육하거나 아니면 돌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명주가 직접 복양해야 하는 모친으로서 즉
복량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축 일주에서 지장간에는 없지만은 붙인 을목은 편제로서 을목이 축에서는 세지에 종하여서 능력 있는 부친으로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놓여진 큰 범위는 양궁에 있기에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기가 약한 부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궁의 범위 안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간목 정제로서 투관되어 있다면, 부친이 정제로서 포관되어 있다면 관대지에 종하여서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한 부친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축일주의 축토 지장간에는 신금인 비견이 자리하여서 숨겨진 형제가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또 그 형제가 기토 모친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복 형제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축 일주 여명인 경우에는 보석과 같은 미모의 매력적인 사람이 많고, 그 배우자는 정화 평관 칠살로서 개수인 식신으로 재화되지 않는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극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개수가 화를 지금 극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인 정화는 축에서 화계의 인연이기 때문에, 화계살이 놓이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과 예술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또 인연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식에 병화가 투출해 있다면은 양궁의 배우자로서 비교적 양순한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신축 일주의 배우자궁이 축토 액성이라는 것은, 축토는 축액성이라고 그랬죠. 축토 액성이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의 액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또 12운성이 양지에 놓여서 남녀 배우자 공이 몸이 불편하여서 요양 중에 있기 때문에 명주가 배우자의 일까지 대신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축 일주의 자식은 지장간의 개수로서 식신이기 때문에 여식으로 봅니다. 또 양궁의 식신으로서 의식주 걱정은 없다 할 것이며, 개수가 축에서 관대를 놓아서 제 몫을 다하는 자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궁에 놓인 관대의 또 다른 의미로는, 관대는 옷을 입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는, 옷을 입고 있는 의미로 본다면 특수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서 법복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은 경찰복을 입고 있거나 의료직이나 회사의 가운을 입고 일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명식 내에서 조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 중이면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다소 불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축토는 천액궁으로 보아서 산액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출산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신축 일주의 모친은 지장간의 기토 편인으로서 기축의 관여지동을 이루고 있어서 화계의 노인이, 관여지동이면서 화계의 노인이 성정이 강강함을 의미하고, 편인으로서 명주와는 인정어린 관계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양지인이 내가
모친을 복양하는 것이며, 또 모친이 신금인 비견을 옆에 끼고 있어서 형제와 같이 동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견인 기축은 묘지 화계로서 종교나 신앙이나 철학이나 예술 계통에 심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축일주의 부치는 을목편제로서 을축은 세지에서 편제를 깔고 있으니, 세지에서 편제를 깔고 있으니 재가 있는 부친으로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궁은 양지에 있기 때문에 그 재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종하여 구성한 을축은, 이 을축은 지금 편제 부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을축은 진흙 속에 핀 연꽃과 같아서, 을축에서 을은 지금 꽃이기 때문에 꽃을 나타내고 편제 지금 부친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꽃과 같아서 자수성가형으로서 능력과 수완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 인종한 을목의 부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장간에 있는 신금인 자식인 편관이죠. 신금으로서 자식인 편관이 편제 기토와 동림하기 때문에 처의 자식으로 보고, 부친의 처의 자식으로 보아서 신축일주 명주의 부친은 능력은 있으나 바람기가 있는 것으로서 판단하여서 신축일주는 남녀공이 성장기에 부친으로 인한 가정환경 변화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추하는 것입니다. 또 신축일주의 신금은 보석으로서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자신을 씻어서 빛내주는 임수인 식상이죠. 식상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자식을 가장 아끼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임수는 식상인 자식으로서 대부분 모두를 갖추고 있는 세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모두를 갖추고 있는 세주에 놓여서 신금인 모친을 충분히 복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신축일주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받거나 지적을 받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또 신축일주는 재성이 관대와 세지에 놓여서 유달리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은 편입니다. 재성이 왕하다는 것은 자연히 인수가 약하게 되어 인수는 자연히 양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왕하다는 것은 인성이 약하게 되어서 공부가 일반 사람과 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모친의 어떤 인수는 또 모친을 가리키기 때문에 모친의 어떤 덕도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신축일주는 곡각에 현침이 있어서 신병과 수술수가 오기 쉽고, 인성이 공망이라서 탕화운이 도래한다면 작파가 심하여서 막무가내가 또 되기 쉽습니다. 또 여명인 경우에는 술토 가수군에 형살이 되어서 종교, 신앙에 빠지기 쉬우니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신축일주는 현침을 가져서 의사나 간호사, 침술사, 한의사, 또 의료 분야의 적성을 나타낼 수 있고, 신금으로서 금속 관련업이나 보석 관련업, 금융 분야의 적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은 농축산업, 그리고 교육이나 유경, 복지, 부동산, 건축 등의 적성을 나타낼 수 있고, 사업은 설계사업이나 그리고 비철금속, 문화, 종교 계통의 사업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축일주는
근본적으로 대장, 위장, 폐에 해당하는 질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축은 차갑고 음습한 기운으로서 명식의 화가 약하다면 심장과 소장이 약해져서 저혈압이 올 수가 있고, 축은 또 당화살로서 오화의 도화살이 겹치면은 당화살과 동착하면은 원기가 지나쳐서 부부싸움으로서 갈등이 심하게 옵니다. 당화는 불은 물론 약물에 의한 중독과 정신적인 폭발성 등이 염려되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담석과 신경통, 우울증, 그리고 간질환, 뇌일혈 등도 겪을 수도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이 냉섭하여서 탈이 나기 쉽고 유산하기 쉬운 체질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신축 일주가 병자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해로할 수 있지만은 정미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헤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명식에 병이나 오나 미의 자가 있거나 정이 있고 자나 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싸우면서도 쉽게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73강 신축일주의 하편 마지막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4강은 임인일주편을 준비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